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전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문제 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아주 간단한 운동을 시켜봤는데 뭐냐면 이제 공이라든지 이런 물체를 수직 위로 던지는 그런 운동, 수직 위로 이렇게 던지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수직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무한히 올라가진 않겠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테고 중력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물체를 위로 던지면 두 가지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두 가지 운동인데, 먼저 첫 번째 위로 던질 때, 자, 물체를 위로 올려서 이제 수직 위로 던지는 그런 운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에너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 물체를 위로 던지면 내가 내 힘으로 물체를 던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운동 에너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출발을 해서요,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건데, 가장 아래쪽에는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물체를 이제 던진 거니까 이 공의 속도가 있겠죠.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합니다. 야, 근데 이 물체가 점점 위로 갈수록 속력은 감소한다. 자, 요거 좀 적어 놓을까요?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속력은 감소한다. 자, 속력은 감소합니다. 속력은 감소를 해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물체를 위로 던졌는데 속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 물체는 무한히 우주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지구 밖으로. 언젠가 속력이 줄어서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지구 땅 쪽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처음 던질 때는 속력이 빠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해서 결국 최고점에서는 정지 상태가 되는데, 자, 이거 적어놓을까요? 최고점에서는 0m/s다. 속력이 0m/s로 정지된다.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속력 측면에서 다시 놓고 보면 처음에 던질 때는 빠르지만 점점 속력이 감소하고 최고점에서는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서 제로가 되고요. 반면에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변환이 되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있는 거죠. 속력은 줄어서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밑줄 친 부분, 글씨 쓴 부분을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래서 정리해 놓고 보면 물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얼마큼 전환이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만 똑같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놓고 보면, 자, 선생님 요 글을 좀 썼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요 그림에서 가로의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여기 이제 기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의 길이가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거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표시한 요 부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더 크죠. 빨간색의 그 가로 부분이 더 길고 파란색은 더 짧으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진 이 부분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작고 파란색의 위치 에너지가 더 크죠. 그만큼 위치 에너지로 더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 높이에서나 총 가로의 길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전체 길이는 똑같죠.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이제 속력에 의한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한 에너지예요. 속력과 높이가 이렇게 서로 반대죠. 속력이 감소할 땐 높이가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이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크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어쨌든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연속 동작이 아까 위로 던진 물체가 언젠가는 하늘에서 다시 툭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에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최고점에서 당연히 아까 0m/s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체를 위로 던지면 찰나의 순간에는 이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지게 되죠.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을 정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0m/s의 속력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낙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낙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처음에는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크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속력은 제로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는 상황에서 얘가 점점 내려오면 높이는 감소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이제 줄어들지만 대신에 속력이 붙으면서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 지점에서는 이제 전부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는, 즉 기준면까지 도달했을 때는 높이가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다. 역시나 여기도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 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히 똑같이 감소한 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역시나 똑같이 일정하다.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좀 에너지적으로 살펴봤는데,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의한 에너지예요. 물론 우리가 속력이라는 게 눈으로 쉽게 이렇게 보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빠르다, 느리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속력에 의한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대한 에너지죠. 높다, 낮다. 이건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높은 곳에 있는 녀석은 위치 에너지가 크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친 것을 우리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요거 밑줄 치고 바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그냥 수학에서 덧셈 한 거예요. 덧셈.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9.8 mh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래서 자, 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공식으로 시험 문제를 이제 냈고 수행평가도 이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공식, 운동 에너지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이 둘을 더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별표 쳐놓읍시다. 여기다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 꼭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205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여기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같이 풀면서 이번 역학적 에너지 단원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니까 좀 오늘 수업 잘 들어보고 다음 월요일 수행평가 잘 풀어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빈칸 같이 적어 놓으세요. 위치 에너지와 이제 운동 에너지 합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공식 위에서 적은 거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9.8
그다음에 NH인데 한글로 풀었으면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NV 제곱인데 이것도 한글로 풀었으면 질량 여기 속력의 제곱인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던진 물체랑 이제 자유낙하는 물체의 그 운동을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위로 물체를 던지면요 높이는 높아지겠죠? 당연히 위로 던졌으니까 물체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대신에 위로 물체를 던지면 처음에는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내 손으로 이 물체를 던진 거니까 처음 속력은 빠른데 점점 느려지더니 최고점에서는 정지합니다. 적어봅시다. 자, 속력은 느려지고 최고점에서는 0m/s, 즉 정지한다. 정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 흐름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라고 4번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요거를 자, 빈칸 적어놓고 그다음에 밑에 4번 자유낙하하는 물체. 자, 자유낙하할 때는 당연히 높이가 낮아지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높이는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요. 대신에 속력은 점점 빨라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데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이런 걸 이제 배웠죠. 우리 그 1학기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속력이 점점 빨라지지? 우리 1학기 때는 중력에 의해서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배웠는데 에너지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다른 에너지는 증가를 해야겠죠.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속력이 그래서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아까랑 계속 같은 얘기인데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우리 그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는데 그 합은 항상 일정하다. 적어 놓읍시다. 자, 그럼 이 합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어쨌든 총량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위로 던질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던지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자, 여기도 적어 놓을까요? 8번 빈칸. 자,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를 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얼마큼 바뀌냐면 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역학적인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바닥면, 즉 기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로만 존재하는데 사실 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그 크기가 애초에 같다. 우리가 아까 이런 식의 그 그림 기억나죠? 가로의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인데 여기 가로 길이나 아래쪽 길이나 똑같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만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만 있는데 그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위치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유낙하할 때 여기 오른쪽에 자유낙하할 때는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얼마큼 전환이 되냐면 전부. 그래서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아래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문제 3가지 있는데 이것만 풀면 끝입니다. 이것만 풀고 얼른 쉬고 마칩시다. 자, 1번은 자,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놓읍시다. 자, 1번 요 문제는 수행평가에도 나오고요. 지필평가에도 응용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놓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모두 출제가 되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10m 높이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로 가졌겠죠? 자, 위치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위치 에너지 계산하는 공식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공식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위치 에너지 공식은 자, 일단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하나씩 대입해 주면 돼요. 질량이 1kg이니까 질량은 1kg. 그다음에 높이는 10m라고 그랬죠? 10m니까 여기다 또 10m.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9.8이라는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만 질량과 높이라는 그 숫자가 좀 깔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하면 98줄이 됩니다. 자, 이 정도 계산 물어볼 거예요. 그럼 98줄 되는 이 녀석이 자유낙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자유낙하를 하는데 자, 높이가 2분의 1로 이제 낙하를 했대요. 즉 10m니까 2분의 1이면 5m 높이겠죠? 그럼 5m 높이일 때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이제 물어봤으면 자, 이 공식 질량 높이에다가 이 높이 대신에 5m를 대입해도 돼요. 9.8 그다음에 1 그다음에 0 5m 다시 9.8 곱하기 1kg 곱하기 5m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요거를 계산했고 10m를 절반으로 나누면 5m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49줄이다. 이렇게 요 에너지의 절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속력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총량은 같다. 이 개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98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98줄은 언제 어디서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합치면 98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처음은 위치 에너지로만 98줄 존재하는 거고요. 자, 높이가 2분의 1 지점인 이 상황에서는 위치와 운동을 합쳐서 98줄이 나와야겠죠? 근데 위치 에너지가 49줄로 절반이 줄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줄어든 절반만큼 없어진 49줄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요 높이가 2분의 1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49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알아야지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속력을 몰라도 전체에서 뺄셈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번엔 바닥에 도달한대요. 자,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이니까 자, 바닥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면에서 높이가 0m인 지점이거든요. 높이가 0m면 위치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로.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그 98줄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고 전부 운동 에너지로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98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때 순간, 요 순간에서의 속력을 구해보라 라고 물어본다면 계산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때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속력에 제곱을 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 이 공식을 쳤을 때 운동 에너지 98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력 요 항만 남기고 요 항들을 전부 이항시킨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속력을 구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조금 어렵죠.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그렇지만 숫자가 좀 편하면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다 시험에서. 자, 그럼 넘어가고,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떨어지는 사과,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전부 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겠죠. 감소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잘못 말했네요. 떨어지고 내려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여기도 역시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네요. 어쨌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체조 선수가 공을 위로 던집니다. 위로 던집니다. 그러면 체조 선수의 그 손에서 공이 떨어져 나갈 때는 속력이 되게 빠르겠죠. 빠른 속력을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였는데 그것이 위로 갈수록 속력은 줄고 높이는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물어봤고요. 자, 3번. 자, 요거를 또 같이 봅시다. 자, 3번에서는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OX 문제인데, 자, 옳은 것, 뭐, 옳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첫 번째 1번. 다이빙을 할 때 높이가 2배 높아지면 입수할 때 속력도 2배로 커지냐라는 건데,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빙을 할 때 높이가 2배면 처음에 일단 다이빙 한다는 것 자체가, 다이빙이 하는 것 자체가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위치 에너지는 아까 공식에서도 말했다시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높이가 높아지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요. 높이가 2배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2배 커집니다. 그죠? 적어 놓을까요? 자, 높이가 2배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도 2배가 증가합니다. 그죠?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 10m일 때랑 5m일 때랑 위치 에너지 2배 차이 난 거니까. 자, 근데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아까도 봤듯이 그 모든 물체가 이렇게 자유낙하할 때 높은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데 이것이 낙하하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고 얼마큼 바뀌냐면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만큼 바뀐다 그랬죠. 처음 에너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100줄이면 여기도 100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이제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됩니다. 자, 근데 속력은 2배가 되냐? 속력은 2배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봤듯이 자, 속력을 구할 때는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49줄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의 속력과 98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물체의 속력을 비교했을 때 속력이 2배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속력을 구하려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루트를 씌워버리는 순간 2배 차이가 나지 않죠. 쉽게 생각해서 1하고 2는 2배 차이죠, 숫자가. 근데 루트 1과 루트 2는 2배 차이가 안 되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루트를 씌우는 순간 2배 차이가 덜 난다. 이해됐죠?
1이라고 한 녀석과 2라고 한 녀석은 2배 차이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루트 1과 루트 2는 2배가 안 되죠. 뭐 1.4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2배로 커지지는 않는다. x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두 번째, 물체가 자연학할 때 처음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뭐 이건 뭐 당연한 맞는 얘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205페이지 문제 풀어봤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많은 문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줌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